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반도체 언제 꺾일 것인가?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꺾일 것인가? 반도체 기업의 주가가 꺾일 것인가? 그 관점에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삼전닉스가 6월, 7월 또 8월 초까지 강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8월 중순 이후에는 반도체 가격이 또 여러 코스피나 주식시장이 미국의 재정정책발, 중간선거를 위한 재정정책발 유동성 시장이 다시 펼쳐질 것이다 라는 의견을 드려왔었는데, 반도체 주가가 또 잘 가는 길에서도 한 번씩 주춤할 때가 있을 텐데, 그 주춤할 때, 다시 말하면 반도체 주가가 한 번씩 꺾여 들어갈 때, 그럼 어떤 요인으로 꺾여 들어갈까라는 것을 잘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의심이 과연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이 반도체를 지금까지 많이 사줬는데, 다시 말하면 캐피털 익스펜디처, 캐펙스 투자를 계속 진작시켜 왔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해올 수 있을까? 지금까지는 캐펙스 투자를 진작시켜 왔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이 많은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역대급으로 발표를 해왔던 거죠. 그렇지만 알파벳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지만 이 구글 알파벳 같은 기업도 프리 캐시 플로우, 잉여 현금 흐름이 계속 쪼그라들다가 26년 2분기에는 마이너스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과연 이 구글이, 알파벳이 캐펙스 투자할 수 있을까? 반도체 사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되겠죠. 그 의문에 대해서 답변을 집중적으로 드려볼까 합니다. 자, AI, 반도체 이 두 가지에 이르러 거품론이 계속 제기되고, 거품 아니다, 물거품론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거품론과 물거품론 간의 격돌인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오르면 거봐, 거품 없잖아. 주가가 떨어지면 거봐, 거품 맞지? 이렇게 서로 거품론과 물거품론, 표현이 이상하지만 두 개가 싸우는 모습인 거예요. 근데 본질적인 질문은 그 AI를 위해서 누가 지출하는가? 누가 AI에 페이를 하는가? 라는 관점에서 답변을 드려야 돼요. 지금까지 사실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캐펙스 투자를 진작시켜 오면서, 쉽게 말하면 데이터 센터 열심히 지어가면서 지금까지 반도체를 열심히 사줬던 거예요. 그게 반도체 기업들의 매출액 증가를 견인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드는 본질적인 질문은 방금 보여드렸었던 구글 알파벳처럼 많은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잉여 현금 흐름이 바닥나고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있는데, 그 잉여 현금 흐름으로 반도체를 계속 사줬고 캐펙스 투자를 진작시켜 왔지, 이게 마이너스로 전환되면 어떻게 사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겠죠. 이 의문이 들 때마다 반도체 주가는 조정되는 겁니다. 반도체 거품론에 무게를 더 두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실적이 좋았지만 앞으로는 좋지 않을 거야 라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257화 경익남에서, 지금은 258화입니다. 5가지 반도체 주가가 꺾일 수 있는 요인 5가지를 하나하나 제시해 드렸고, 그 5가지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서 이 장표를 가지고 더 뎁스 있게 들어가서 설명드린다고 했죠. 정말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잉여 현금 흐름이 바닥나고 마이너스로 전환되면 그러면 정말 반도체를 못 사줄까? 이 관점에서 여러분께 세심하게 답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아주 기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밸류체인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다. AI 밸류체인은 인프라, 모델, 서비스, 이 3단계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풀스택이라고 합니다. AI 풀스택.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고, 모델을, 우리 파라메타 개수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모델을 갖춰야 되고, 그걸 기반해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인프라에는
AI 인프라가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데이터 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통신 인프라가 있고 전력 인프라가 있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럼 인프라, 모델, 서비스, 이게 AI 밸류 체인입니다. 여러분은 AI 서비스를 이용하시지만 AI 반도체, HBM, DRAM 사본 적은 별로 없으시죠? PC방 사장님은 있으시겠지만 대부분 없으시죠? 바로 그겁니다. AI 밸류 체인을 먼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나아가서 AI 서비스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AI 프로덕트도 만들어지겠구나. AI 프로덕트, 이게 피지컬 AI입니다. 자동차, 가전제품, PC, 모바일 폰, 이런 전반적인 프로덕트, AI 프로덕트까지 나오지 않겠는가? 이게 피지컬 AI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AI 인프라는 더 많이 요구되고 데이터 센터는 더 많이 필요하고 반도체 수요는 더 늘어나겠네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게 피지컬 AI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충분히 AI 밸류 체인을 가장 기초적으로 센 기초로 설명드린 것 같아요. 이제 이걸 가지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결과적으로 모델을 갖고 모델의 기초에서 AI 서비스를 전달하는 기업이 이런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입니다. 이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은 정말 많은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럼 데이터 센터는 누구 거예요? 이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빅테크 기업이라고 했었지만, 플랫폼 기업이라고 했었지만, 또 많은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다 해서 하이퍼스케일러 기업이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서 하이퍼스케일러 기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결국 이 인프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SK하이닉스의 반도체를 수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를 만들어서 파는 기업이고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은 반도체를 사주는 고객사다. 이렇게 개념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아주 센 기초 마무리하고 응용으로 가겠습니다. 결국 관건은 지금 말씀드렸던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 그 중에서도 4개 기업, 왜냐하면 핵심이 4개 기업입니다. 이 4개 기업의 앞으로의 소위 캐펙스 투자가 얼마나 일어날 것인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4개 기업의 합계만을 보세요. 26년 1분기보다 26년 2분기에 이 캐펙스 투자가 정말 많이 늘어났고 25년과 비교하면 정말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년까지도 늘어났지만 27년에도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 캐펙스 투자에 대한 컨센입니다. 자본 지출 늘려나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의 의문은 잉여 현금 흐름은 어떻게 할 건데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 보시는 것처럼 계속 프리 캐시 플로우는 4개 기업의 합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25년 4분기, 26년 1분기 쪼그라들죠? 그리고 26년 2분기는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알파벳과 아마존은 마이너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는 플러스지만 상당히 많이 쪼그라들어서 합계는 마이너스로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이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FCF는 2026년까지 쪼그라들지만 2027년에는 완전히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캐펙스 투자했는데 잉여 현금 흐름이 이렇게 쪼그라드는 과정에서 돈 많이 벌면 뭐하냐, AI 기업들. 돈 많이 벌면 뭐해? 그런데 돈 많이 벌어서 다 자본 지출하고 있고 데이터 센터 건설하는 데 쓰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더 데이터 센터 건설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되겠죠. 그 관점에서 여러분께 좀 희망적인 말씀을 하나 드리면 26년 1월에만 해도 5천억 달러에 달하는, 5천억 달러도 좀 안 되는 캐펙스 투자가 진전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가 2월 들어 껑충, 3월 들어 또 올라가고 5월 들어 또 껑충, 7월 들어 또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캐펙스 투자 컨센서스가 계속 올라가요. 앞으로는 증가는 하겠지만 증가세가 꺾일까 하는 의문이 있지만 꺾이지 않고 계속 올라가요. 잉여 현금 흐름은 분명 쪼그라드는데 볼까요? 잉여 현금 흐름의 컨센서스가 1월까지만 해도 이렇게 높게
2천억 달러나 유지될 것 같고 2월 쪼그라들고 4월 쪼그라들고 6월, 7월 이렇게 쪼그라드는데 그러면 이렇게 쪼그라드는 과정이 캐펙스 투자 과연 늘어날까? 참 여기서 잠깐 말씀드린다면 잉여 현금 흐름이 쪼그라드는 게 아마도 반도체 주식을 쪼그라뜨리게 만드는 요인일 것이고 캐펙스 투자가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과연 앞으로도 늘어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제기될 때 가격이 선반영하듯이 쪼그라들겠죠. 그렇게 먼저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잉여 현금 흐름으로만 캐펙스 투자를 단행할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결론입니다. 잉여 현금 흐름은 쪼그라들어요. 쪼그라들고 마이너스로 전환돼요. 그렇지만 이 잉여 현금 흐름이 쪼그라들거나 마이너스로 전환될 때마다 마이너스 폭이 깊어질 때마다 앞으로 캐펙스 투자 하겠어? 하는 생각이 반영되면서 주가를 조정시킨다고요. 다만 주가를 조정시키고 반도체 주가를 꺾어 놓는 건 맞지만 반도체 기업의 실적을 꺾어 놓을까는 다른 말이에요. 이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한다고요. 회사채를 25년에도 많이 발행했고 26년에도 추가 발행했고요. 계속 회사채를 많이 발행해서 자금을 빌려다가 신규 투자를 하는 거죠. 실제 여기서 보시면 IG라는 표현이 있는데 Investment Grade, 적격 투자 대상 그룹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투자 적격 등급에 해당되는 이 기업들의 미국 달러화 채권 발행액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5개 기업이 AI 기업이에요. 이 AI 기업들은 회사채를 왜 발행할까요? 네, 캐펙스 투자하려고요. 캐펙스 투자하기 위해서 회사채를 발행하고 있고요. 이 회사채를 발행하는 이 기업들은 적격 투자 등급이라고요. 투자 적격한 기업들이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정말 회사채를 발행해서 회사채를 다 전량 매입으로 이루어질까? 이루어지는 기업들이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자금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캐펙스 투자를 단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앞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주가는 조정될 수 있어요. 주가는 조정되는 이유는 말 그대로 잉여 현금이 쪼그라들거나 마이너스로 전환될 때. 그러나 계속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은 이어질까? 이어질 수 있어요. 당연히 방금 말씀드리는 이 회사채 발행을 통해서 말이죠. 실제 이 IG 적격 등급의 회사채 발행 규모를 보시면 25년, 26년은 아직 8월이죠. 아직 전체 실적치는 아닙니다만 이 실적치의 흐름 중에 AI 기업의 회사채 발행 규모의 비중을 보면 24, 25, 26 드라마틱하게 늘어나죠. 결국은 회사채 발행을 통해서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자본 주출에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맹점이 없을까?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상대적으로 이 통화별 발행 규모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미 달러화 기준, 미국에서도 회사채를 발행하지만 유럽에서도, 영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캐나다에서도 이렇게 발행한단 말이죠. 발행을 통해서 결국 자금을 마련하고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자금을 바탕으로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한 자본 지출을 단행한다. 이게 하나의 구조인 것이고 현금이 아닌 회사채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런데 이때가 언제인가?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조정되는 건 언제인가? 그리고 주가가 조정될 뿐만 아니라 실제 반도체 매출 실적이 쪼그라드는 건 언제인가? 그 이때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려야 돼요. 그게 이 경익남 썸네일의 제목 아니겠습니까? 이때. 그럼 줄어드는 FCF, 잉여 현금 흐름이 쪼그라든다. 그럴 때는 항상 주가의 조정 요인인 겁니다. 그때마다 과연 반도체 사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고요. 다만 돌아오는 채권 만기가 있을 때 또 역시 우려감을 갖겠죠.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잉여 현금 흐름이
26년, 27년 사이에 바닥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바닥난다라는 메시지가 던질 때마다 AI 거품론, 또 AI 반도체 거품론이 제기되고 주가의 조정 요인일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그럴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시고요. 다만 채권 만기가 또 역시 도래하는 지점에는 곧 이 어마어마한 채권 만기 도래하는데 이거 갚을 수 있어? 라는 대질문이 던져지죠. 이때도 역시 주가가 조정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건 주가의 조정이에요. 다만 결론적으로 반도체 기업들의 매출은 계속 이어질까? 캐펙스 투자 계속 이어질까? 이어질 수 있다. 채권 만기가 도래되면 또 역시 회사채를 많이 발행해서 만기가 도래한 회사채를 갚는 방식. 지금 국내외 기업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AI 기업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그렇게 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에 이 시장을 내주면 안 돼요. 내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패권 경쟁이고 AI 패권 경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캐펙스 투자를 늘려야 되고 정부도 그 부분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부실이 없도록 지원을 해줄 겁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FCF, 현금이 쪼그라드는가, 마이너스로 전환되는가, 그 채권 만기가 대규모로 돌아오는 거 아닌가, 이럴 때마다 상당한 긴장감, 부정적 기대, 이런 것들을 갖게 만들면서 주가를 한 번씩 조정케 만들겠죠. 그런 요인들이 선반영되거나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조정이 될 수 있다. 반도체는 꺾이지 않는데 반도체 주가는 꺾일 수 있다. 언제 꺾이는가? 라는 부분을 감안하시면 어쨌든 25년, 26년, 또 27년까지의 주도주 성격에는 해당되니까 이 반도체 기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신다면 여러분이 더 잘 대응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지난 257화 그리고 258화 이어서 반도체 주가 정말 언제 꺾일까를 5가지 부문에 걸쳐서 심층적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257화를 안 보신 분은 꼭 돌아가셔서 7화를 봐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더 다양한 구체적인 이해를 갖게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가지 공지사항 있습니다. 제가 여름 썸머스쿨을 계획했어요. 8월 22일 토요일인데요. 오전부터 저녁 무렵까지 거의 마라톤 하다시피 경제 공부하는 겁니다. 오전에는 생기초 경제 강의, 오후에는 특강, 특히 26년 하반기 경제 전망, 마라톤 경제 전망 할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 여러분들 저와 함께 경제의 뼈대를 세우는 핵심 기초 강의 집중하시고 같이 도시락 먹을 겁니다. 좀 충전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이어서 심화 경제 분석 26년 하반기 경제 전망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이렇게 저와 함께 22일 9시 반부터 마라톤 질주하고자 하시는 분들 찾아와 주시길 바라고 여러분께 추천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예 이게 경제학교에서 주최하는 강의니까 월간 특강을 다채롭게 꾸미는 과정이니까 이참에 경제학교에 조인하면 어떨까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너무나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경제학교에 조인하시면 매일 아침 등굣길 뉴스를 제가 목소리로 전해드리고 줌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께 세심하게 여러분 갖고 계신 질문에 답변을 드려요. 또 월간 전망 수업 방금 보셨죠? 이런 매월 오프라인 특강이 있으니까 이런 거 빠짐없이 다 보고 싶다. 물론 여러분이 해외에 계시거나 지방 멀리 계시면 온라인으로도 같이 제공이 되는 것이니까 경제학교 충분히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2가지 공지사항 고정 댓글 상단에 링크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링크로 문의 혹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댓글로 문의 주지 마시고 링크로 문의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